100세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활기찬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의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 바로 무릎인데요. 계단을 오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늘이 콕콕 젖어있는 식으로 찌리찌리해야 아파요. 걸음 걷는 게 제일 불편하지. 예. 이 무릎이 아픈 게 걸음을 못 걸으면 그게 제일 불편하지. 앉으면 자꾸 많이 아프고 걷는데도 불편해가지고 온통 힘을 많이 쓰고 저기 끄고 다니고 그 정도였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노년기의 일상과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데요. 오늘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홍진헌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관절 질환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맞닿고 있는 관절이 분포하고 있고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연골이 점차적으로 마모되거나 손상되면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무릎 관절에 발생하지만 고관절이나 손가락, 척추 등 다양한 관절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움직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아침에 주로 뻣뻣함을 느끼게 됩니다. 질환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관절 운동의 제한이나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관절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변형되는 내반, 외반 변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골의 퇴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직업적 특수성, 그 다음에 체중 증가, 그 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스포츠 활동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는 여러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뼈 골밀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나 중등도 단계에서는 수술 없이도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이 있겠는데요. 초기에는 물리치료와 함께 통증과 그다음에 붓기를 줄여주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약물치료, 그리고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연골주사를 주입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진행돼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관절 정렬, 그 다음에 뼈의 두께, 연보조직 등 무릎 상태에 가장 알맞는 인공관절의 크기, 위치 등을 분석한 후에 로봇팔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하게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하는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자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게 되겠지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과 이를 통해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하게 절삭하고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은 보다 통증과 출혈이 적게 되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낮게 되며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오늘 수술을 앞둔 박정순 씨 얼굴은 어둡기만 한데요. 24시간 운영되는 노래방을 홀로 지켜온 지난 시간, 정순 씨의 무릎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왼쪽 무릎 수술 후 오른쪽 무릎에서도 심한 통증이 나타나 그녀의 일상이 멈춰버렸는데요. 힘들기만 했던 정순 씨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바늘이
콕콕 젖히는 식으로 찌리찌리하게 아파요. 3, 4개월 됐는데 꾸준하게 그 치수가 조금 하다 좀 심해진다는 느낌. 처음 하니까 이게 뭐 조금 빠르고 회복이 빠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내보고 저보고 지난번에는 회복이 좀 빠른 형이었어. 지금은 나이가 조금 더 들었으니까 회복이 좀 늦을까. 내 업도 있고 하니까 장사를 하니까 조금 찹찹하지 다 맡겨놓고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자, 무릎 좀 펴보세요. 구부려보세요. 지금 무릎 관절 운동 범위도 괜찮고요. 근육도 조금 뭐 생각보다 좀 충분하게 튼튼하셔서 제가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재활 운동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좀 감사합니다. 이따 수술방에서 뵐게요. 예. 네. 네, 상기 환자분 약 5년 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왼쪽 무릎의 경우 일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잘 지내시다가 수개월 전부터 우측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 붓기가 심하셔서 타원에서 여러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우측 무릎의 경우에는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해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기도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내원 당시 시행한 엑스레이상에서 우측 무릎의 연골이 모두 다 닳아서 없어져서 이와 같이 대퇴골과 경골이 맞닿아 있는 상태였고 이와 같이 내측부에 커다란 골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위에는 방법이 없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마지막 준비. 링거라인을 연결하고 마지막 점검이 하나하나 꼼꼼히 진행됩니다. 지난 세월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통증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침대에 몸을 싣고 수술실로 향하는 정순 씨. 지난 시간의 고통을 뒤로하고 이제는 편안한 걸음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상기 환자분은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5년 전에 하신 분인데 수개월 전부터 오른쪽 무릎도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그 무릎의 연골이 다 닳아서 대퇴골과 경골이 붙어 있는 상태였고 내측에도 커다란 골국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밀한 수술을 위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의료진은 정밀한 단계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집도이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고 손은 로봇팔을 통해 오차없는 움직임을 명령합니다. 3D 영상 분석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차를 최소화해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춰주는데요. 이는 수술 후 회복 속도는 물론 관절의 안정성과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에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기 환자분 저희가 수술 전에 사전에 계약한 대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술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일단 첫째 날에는 무조건 절대 안정을 취하시고 둘째 날부터는 보행하시다가 넘어지거나 외상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보조 보행기를 이용하여서 차근차근 보행 연습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 운동과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도스 운동, 그 다음에 보스 치료, 그 다음에 대퇴 하두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 치료와 함께 그 다음에 보조 보행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보행 연습을 차근차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행 다니고 좀 이번에도 빨리 좀 하는 이유가 내년 후내년에 앉아 애 가는 친구들한테 썩기가 가고 좀 그래서 좀 빨리 회복 찾으려. 50대 후반부터 시작한 무릎 통증은 80세가 넘어서까지 김점덕 할머니를 괴롭혔는데요. 한쪽 무릎이 아프니 다른 쪽으로 힘을 싣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결국 양쪽 모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걸음 걷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이제 김점덕 할머니는 하루 5km도 거뜬히 걸을 수 있는데요. 이 관절이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이거 아파도 그럭저럭 뭐 견디는데 2, 3년 전에부터 연골 주사도 맞고 뭐 기타 등등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지난 추석 지내고 난 게네 이기고 막 이게 막 부딪힌 게네 서서히 다리가 됐지. 이제 이래 완전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들어와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저 홍원장 선생님이 이 근육도 괜찮고 이래도 수술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래 날 받아놓고 갔어. 그런 걷는 게 제일 불편하지. 이 무릎이 아픈 게 그런 걸 먹는 그게 제일 불편하지. 지팡이는 안 짚었어. 그냥 그래도 뭐 그렇지. 쉬다가 걷다가 걸어 다니고 그랬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지금 무릎 인공관절 하신 지 예. 벌써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렇지. 어떠세요?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좀 떠거덕하고 이제 좀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걷기엔 아주 편하세요 이제? 예, 예. 네. 짝지 짚고 댕 약도 안 먹고. 여기 한번 쭉 펴보세요. 굽혀보세요. 여기도 쭉 굽혀보시고. 지금 운동 범위도 괜찮으시고 예. 여기 근력도 괜찮으셔서 조금씩 걷는 거리 좀 늘리시고 그다음에 무리만 안 하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하루에 한 네. 5,000보 정도는 걸을. 네, 잘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걸으시면 되고요. 예. 쪼그려 앉는 거랑 양반 다리만 피하시면 돼요. 쭈그리는 못 앉아. 알겠어요. 그러시면 이 인공관절 예. 아주 튼튼하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원장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네네. 수술 잘해주셔서 네네. 제일 내가 좋아. 알겠습니다. 지금처럼은 어머니 차근차근 걷는 거 좀 늘리시고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예. 저는 이제 6개월 있다가 병원에 또 내원하셔가지고요. 또 예. 그동안 불편하신 게 있나 제가 또 확인해 드리고 있으시면 또 이렇게 교정해 드리고 치료해 드릴게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기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셨고 타원에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모든 치료를 다 하셨지만 증상 호전이 없으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무릎의 연골이 모두 심하게 닳아 없어졌고 이에 따라 무릎에 심한 내반 변형이 생겨서 걷기조차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현재 상태와 병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주변 조직의 변형은 없는지에 따라 수술 여부와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병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체중 조절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중기에는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며 말기에는 관절 손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타원에서 충분한 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기 환자분은 83세 고령이셨지만 환자분 본인이 수술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고 또 수술과 함께 적절한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관절염이 심하신 상태였지만 이와 같이 양쪽 사진, 전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고령 환자는 뼈 밀도가 감소하고 근력 저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술의 정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맞춤형 사전 수술 계획에 따라서 로봇팔에 의해서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출혈과 통증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고령화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로서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 처음에서 이거 뭐 얼마나 고통스럽게는 아프고 그래. 그런데 그것저것 다 지내고 한 2개월 지내고 여기서 한 달 조금 더 있다 나갔거든. 나가가지고 재활원에 가서 한 달 있었어. 2달 만에 집에 갔는데 그질로 가면 집에 가서 사서 붓고 모욕당도 가고 한 3개월 지난 게 보면 지팡이도 필요 없어. 그대로 살살 그런 게 되더라고. 그런 게 이하고 나는 좋게 살더라고. 현 사람들, 이웃 사람도 그렇고 잘 걸어 다니더라. 아프고 그렇진 않아. 그냥 지금 진짜 이 회복이 빠르게 잘 되고 잘 다닌다니. 얼마나 힘들겠노. 그죠? 이 다리도 빨라졌다 이랬다가. 뭐 크게 하고 싶은 게 뭐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걷고 잘 다니면 그게 좋은 일이지. 꽃 구경도 가고 막 많이 다녔어. 지금도 많이 다니. 예. 11년 전 부산을 떠나 거제로 귀농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권기름 어머니는 밭농사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그 행복은 무릎 통증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양쪽 무릎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받고 그녀는 새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다고 합니다. 앉으면 자꾸 많이 아프고 설 때도 부딪히기가 좀 아프고 걷는데도 불편해가지고 오른쪽 힘을 많이 쓰고 절절 끄고 다녔 그 정도였어. 되게 심하면 침 맞아 다녔어요. 그 거제 거기서 이거 신경 주사를 안 맞아보라 해서 한번 맞아보니까 효과가 없더라고. 동네 사람들도 뭐다 했다는 소리 많이 듣고 텔레비도 많이 듣고 더 있으면 더 못하겠다 싶고 나이가 더 먹으면 몸 체력도 지금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보고 얼마나 살지 지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 운동은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일이고 네. 마땅히 걸어다니고. 요거 지금 양쪽 수술하신 지 한 4개월 됐거든요. 수술 전이랑 후랑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부딪히기 안 아프긴 했죠. 네, 그래요. 요즘에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 하고 계세요? 네. 네.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운동하시는 거. 잠깐 누워볼까요? 무릎 조금 이렇게 세우시고, 무릎 세워보세요. 이렇게 있으시고, 요것만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번에 가르쳐드린 거 올려보세요. 그렇지. 천천히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스톱. 하고 5초 세시고 1, 2, 3, 4, 5 천천히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려보세요. 그리고 5초 세시고 1, 2, 3, 4, 5 잘하셨어요. 이 운동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신발 신으시고 내가 집에서 내 네. 나름대로 네, 요거를 하고 또 이걸 땡기기도 하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무릎 지금 관절 운동 범위도 괜찮고 하니까 지금처럼만 운동 꾸준히 하시고 저는 나중에 또 이제 3개월 있다가 오셔서 그동안에 뭐 잘 지내셨는지 불편한 게 또 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고생하셨어요. 네. 네, 상기 환자분 10년 전 거제로 귀농하셔서 농사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양쪽 무릎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통증이 심해 걷기도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타원에서 침을 주기적으로 맞으시고 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안 받으신 게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닳아서 수술 위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오늘도 빠지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권기름 어머니. 오늘은 도수 치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는 수술 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굳었던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주고 통증 없이 근력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근력과 유연성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 도수 치료를 통해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춰 진행되는 이 과정은 근육의 긴장도, 관절의 가동 범위, 통증 반응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절되는데요. 다시 걷고 움직이는 자신감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력과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보행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재활 여부에 따라서 수술 결과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일수록 재활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재활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딪히는 진통이 없으니까 살만하고 지금 운동을 마당에 하루 오전에 한 5번, 오후에 한 5번 돌고 침대 누워서도 내가 내 나름대로 4가지를 해. 발목 꺾기 하고 이거 당기기도 하고 원장님 가르쳐주는 다리 들어가지고 일에 10번 시야리고 아무래도 이게 꺾이는 게 좀 꺾이는 것 같아. 그냥 놔두면 그대로 뻣뻣해지겠고 그래서 그런 운동 침대에서 많이 해. 아침 저녁을 하지. 허리도 바라졌고 우리 아저씨 말이 키가 더 커졌다 이래. 키가 더 커졌다 그래. 네.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하는 게 낫겠다. 했으면 싶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아프게만 막 사람이 짜증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모든 게 막 탁탁 부딪히셔서 신경이 예민해졌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안 아프고 좀 살아봤으면 했어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무릎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겠습니다. 통증을 무조건 오래 참고 견디기보다는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고령 환자에게서는 맞춤형 수술 계획과 함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절 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에 내원 후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은 곧 건강한 노년을 의미하는데요. 의학의 발전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아닐까요?